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수학 분야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자연계 수학 분야의 출제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출제 개요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계 교육 교과 과정에 이제 수학 과목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제 기술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면 기하, 2차 변환, 극한, 미분법, 부피, 공간좌표, 벡터 수열 등 이제 교과 과정 학습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실제 주어진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잘 이제 서술하는 이제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논제를 제시하기 전에 그 제시문이 주어졌는데요. 이 세 개의 제시문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제시문은 실제로 이제 논제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첫 번째 제시문은 도형의 이제 변환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도형의 변화는 이제 회전 이동, 이제 대칭 이동, 그리고 닮음 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눈이나 광물의 결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길거리의 보도블럭이나 이제 욕실의 타일, 그리고 이제 포장지 문양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되고 이제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도형의 변화는 특히 우리가 이제 1차 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차 변환은 이제 행렬을 이용하여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시문은 이제 좌표 공간에서 이제 점과 그리고 이제 벡터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벡터의 크기, 그리고 이제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에 이루는 각과 그리고 내적의 관계, 그리고 이제 길이에 관한 관계에 관한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시문은 이제 함수의 미분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 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어떤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 있을 때 그 양의 이제 변화율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함수의 미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미분을 한 뒤 이제 미분한 함수, 즉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증감 및 함수의 최대 최소, 그다음에 이제 모양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시문 소개는 마치고요. 이 제시문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어진 이제 논제를 보고 이제 논제에 관한 이제 예시 답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제는 이제 총 이제 4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논제는 이제 점 P 제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R하고 세타 각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P1의 점을 이제 변환의 식으로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환의 식은 일반적인 우리가 K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변환의 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P1, P0 점들로 얻게 되는 벡터의 크기를 A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PK하고 PK-1의 두 점들로 구성된 이 벡터의 길이를 LK라고 할 때 이 LK를 A와 R에 관한 관계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 방법을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변환에 관해서 식을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변환의 식을 이제 행렬로 쳐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회전 변환한 뒤에 그다음에 R만큼 이제 닮은 변환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 좌표로는 이제 회전이 없이 단순히 이제 R만큼의 닮은 변환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변환의 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두 점이 구성하는 이 벡터, 이제 이 이웃하는 두 점이 구성하는 이 벡터의 길이에 관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길이에 관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k 플러스 1과 k에 관한 두 식을 이제 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그 벡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벡터의 그 크기를 구하는 주어진 그 제시문에서 주어진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벡터의 길이의 관계식이 등비가 R인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이 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등비 수열을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두 번째 논제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이제 그 논제에서는 이제 변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도형들의 그 공간적인 특징을 이제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점을 오라고 할 때 생성되는 변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제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이제 OPK-1 PK 이제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은 TK라고 하고 이때 이 모든 K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성되는 삼각형들이 이제 모두 닮음임을 논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제의 예시 답안은 앞에서 이제 주어진 이제 논제 1에서 우리가 얻은 그 변환의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다음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OPK하고 OPK 플러스 1의 이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길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R의 B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제 1에서 우리가 이제 관찰한 것은 이 길이를 우리가 LK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LK들 간에는 이제 닮은 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인 그런 이제 비율로 길이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TK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TK 삼각형의 세 변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A, B, C로 될 때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그 닮음의 그 관계식으로부터 이 TK 플러스 1 삼각형의 이제 세 변을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변 이제 OPK는 바로 앞에서 생성된 OPK-1의 R배가 되니까 이 길이는 RA가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PK 플러스 1은 B의 R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변 OPK 플러스 1은 이 C의 R배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TK와 TK 플러스 1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를 하면 이제 세 변의 닮은 비가 이제 R로 이제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닮은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웃하는 그러니까 두 삼각형을 보면 이 두 삼각형은 이제 닮음이 되고 이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모든 K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삼각형 TK는 첫 번째 삼각형 T1과 이제 닮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생성되는 이 모든 삼각형 TK들은 닮음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제는 이제 논제 2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변환에서 R이라는 값이 있고 이제 각 세타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R이 주어진 구간에 있고 세타가 90도의 각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점이 1, 0, 1로 주어졌을 때 생성되는 이제 변환의 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제 pk 점들로 이제 그 논제 2에서와 같이 삼각형 TK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삼각형 TK의 면적의 그 n항까지의 합을 AN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OPK의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의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BN이라고 할 때 이 AN의 극한과 그 다음에 BN의 극한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방법을 이제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극한의 값이 이제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따라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값을 우리가 그 R에 관한 함수로 구한 다음에 이 함수의 미분을 구간에서 이제 쳐다본 다음에 이제 그 미분의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최대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은 먼저 우리가 앞에 이제 논제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논제의 결과라서 이 삼각형이 닮은 비가 R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쳐다보게 되면 공비가 R의 제곱이 되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 OPK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수열들의 n항까지의 합이 AN, BN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AN, BN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각 수열의 초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수열의 삼각형 면적의 이제 첫 번째 초항은 이제 T1의 면적이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수열의 초항은 이제 OP1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주어진 R과 그리고 세타가 지금 90도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P0 점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P1의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제시문에서 주어진 이 벡터와 이제 각의 크기에 관한 관계식으로부터 내적과 크기에 관한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의 그 면적을 구할 때 필요한 그 사인 알파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초항 T1 그리고 이 초항 루트 2R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계산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n항까지의 합을 계산한 뒤에 그것을 극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BN도 등비 수열의 이제 n항까지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함수를 R에 관한 함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각각의 이 극한값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이제 R에 관한 함수로 이제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어진 함수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시문 3에서 주어진 이제 미분, 이제 함수의 미분을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미분을 하게 되면 이 복잡한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식에서 쳐다보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미분 개수가 항상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진 구간에서 감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구간의 시작점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간의 시작점 R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제인데요. 이제 마지막 논제에서는 우리가 그 논제 3에서 특별히 우리가 R이 2분의 1일 때 이제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삼각형 T1을 쳐다보고 이 삼각형을 한 변 P1, P0를 회전축으로 하여 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 그 방법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삼각형 이제 O, P0, P1 이렇게 T1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P1, P0를 축으로 해서 이제 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회전시켜서 생긴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제 2차원 공간에서 이제 도형을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느냐면 이 5점에서 이 P1, P0 이 성분으로 그 수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이 OQ P0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OQ P1도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직각삼각형을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원뿔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Q점의 위치를 찾는 것인데, 이 Q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OQ하고 이 직선이 이제 수직임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Q는 실제로 이 P1과 동일한 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래 주어진 삼각형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이제 회전해서 얻게 되는 회전체, 즉 원뿔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것이 이제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높이가 되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학 부분에 이제 설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의 답은 루트 3 나누기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를 그냥 학생이 질문을 해서 답이라고 이해를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문제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각각의 그 부분에 관한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부분별로 배점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계산이 틀려서 뭐 답이 틀리게 되는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다 감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점이 생기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제대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제 해당된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질문이 있으세요? 네. 저 문제에서 미분하지 않고 R값을 생각해낼 수도 있지 않나요? 미분하지 않고 R값을 생각을 하더라도 왜 그 R값에서 이제 최대가 되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한 경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 다른 답안을 적은 것도 물론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 네, 질문하세요. 잘 안 들려서는 다시요. 아, 답안지에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외에 질문 있습니까? 아, 예. 네? 아,
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글씨를 똑똑하게 쓰면 좋은 게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씨가 똑똑하면은 이제 보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적었는지를 훨씬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보기 힘들게 적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글자가 뭐 악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았던지 말이 안 되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적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이제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기술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 있습니까? 예, 그 외에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다음 과학 분야는 이제 유전공학과 이제 이기영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전공학과의 재직 중인 김기영입니다. 우선 이런 더운 날씨에 논술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연계 과학에 대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그리고 논제 그리고 해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는 이제 과학 분야에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내지는 생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4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물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리에 대한 이 출제 개요는 우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변환 과정, 그래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에 관련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변환 효율의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뉴턴의 힘의 법칙으로부터 둔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한 추진력, 이동 시간, 이동 거리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변환 과정에 응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출제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 축전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착, 저장된 전하량, 그리고 유전상수와 전기 용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에너지의 크기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고 출제하였습니다. 이 제시문으로는 아까 수학을 할 때랑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제를 풀어나갈 때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가의 제시문으로는 이 에너지 변환 효율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입력된 에너지에 대한 출력된 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되고, 이제 일률은 다른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인 발전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20%, 나머지 80%는 열 에너지로 나가게 되고요. 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 속력을 감소시킬 때 이 아래 그림과 같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발전기에 가해지는 회전력은 바퀴의 회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제동력을 작용한다를 제시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제 첫 번째는 이제 질량 500kg의 전기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 운동을 해요. 10m/s의 속도가 됐을 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가속 시간이 2초가 걸렸다가 되고, 이때 가속도 그리고 최고 속도가 됐을 때 총 이동 거리 추진력을 활용하여 전기 자동차의 모터가 일을 하는 일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시 답안으로는 이 전기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이 등가속 운동할 때 2초 동안 10m/s의 속도가 되었으므로 이 가속도는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5가 나오고요. 이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전기 자동차를 가속할 때 필요한 힘 F는 2500뉴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등가속 운동에 대한 이동 거리는 공식에 따라서 10m가 되므로 2초 동안 가속할 때 10m 이동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일률은 공식에 따라서 12.5kW가 되고요. 이 논제 2에서 논제 2는 이 전기 자동차가 10m/s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다가 발전기에서만 감속을 하여 정지하는 등가속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일률이 500W일 경우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효율, 에너지가 포함된 감속에서 얻어지는 총 에너지에 대한 일률, 또 제동 시간, 가속도를 활용하여 제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효율이 20%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일률 500W에서 열 에너지가 포함된 총 에너지 PB는 공식에 따라서 2.5kW가 되고요. 전기의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EK도 25,000J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률은 일률에 따라서 이 TB 값, 그 제동 시간은 10초가 되물할 수 있고요. 이 등가속 운동에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1m/s의 자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이동거리 S는 50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기와 같은 이 전자기기에 이 축전기가 들어있게 되는데, 이 평형판 축전기는 두 개의 금속판을 서로 평행하게 나란히 놓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축전기에 관한 질문이 되겠고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는 두 급판 사이의 전위차 V에 비례하고, 이때 비례상수를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U 이꼬로 2분의 1의 QV가 되면서 단위가 Joule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플라스틱과 같은 부도체의 유전체를 축전기 속에 넣으면 전기 용량은 진공 상태일 때보다 유전체의 유전 상수 K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 논제 세 번째는 이 전기 용량이 2/10-6 페럿인 평행판 축전기에 건전지를 연결해 10V의 전위차까지 충전한다 합니다. 이 같은 축전기를 이용하여 급판 사이의 거리를 2배, 급판의 면적을 3배로 변화시킨 후 마찬가지로 10V의 전위차를 주었을 때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구하고 이 전기 에너지가 몇 줄인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시답안으로는 급판 사이의 거리가 2배, 면적이 3배이기 때문에 10V의 전위차를 주어져 있고요. 전기 용량은 이 초기 전기 용량은 이 공식에 의해서 2 마이크로 페럿이 되고, 이 전기 용량 C 샵은 3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따라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C 샵 V로부터 3/10의-5 쿨롱이 되고요. 이 전기 에너지는 이 공식에 따라서 1.5/10-4 줄이 됩니다. 논제 네 번째는 전극판 사이가 진공 상태인 평형판 축전기에 전위차 V1이 3kV까지 충전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 후 전원을 끄고 절연 플라스틱을 그 두 극판 사이에 끼워서 그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채웁니다. 그러면 축전기의 전극판의 전하량 Q는 일정하지만 전위차 V2는 1kV까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전극판 사이가 진공 상태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U1이라고 하고, 절연 플라스틱을 넣었을 때를 U2라고 할 때 이 주 전기 에너지의 B와 절연 플라스틱의 유전상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극판 사이가 진공 상태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 공식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절연 플라스틱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Q가 일정할 때 이 U1과 U2의 전위차의 B는 V1과 V2와 같게 됨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B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체가 있을 경우에 전기 용량 C2와 유전체가 없을 때의 전기 용량 C1으로부터 유전상수 K가 이 역으로 정의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상수 K는 이 공식에 따라서 3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B와 절연 플라스틱의 유전상수는 3으로 같게 됩니다. 여기까지 물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화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화학에 대한 출제 개요는 이 기체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 등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른 기체의 변화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두 번째는 용매와 용질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 에너지를 서로 다르게 변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평상수가 달라진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분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진위를 서로 다르게 바꾸고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제시문 가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데, 이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분자간 인력과 반발력이 없는 가상의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기체 일몰에 대해 이상기체 방정식을 나타내면 RT분의 PV는 1이 되고, 그렇지만 실제 기체 일몰에서는 이 값이 1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실제 관찰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제시문은 나는 실제 기체에 잘 적용되는 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반데르발스식입니다. 이 반데르발스식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A는 입자의 인력에 대해 기상 기체의 압력을 부정하는 성수, 그리고 B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에서 실제 기체 분자가 가지는 부피를 뺀 기체 분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의미합니다. 논제 1은 제시문 가의 그래프에서 실제 기체의 곡선, 그러니까 수소를 빼고는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 각 곡선들이 이상기체에 대한 수평선이 1인데 이 1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는 기체가 이상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으로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르면 기체가 용기벽에 수동할 때 용기벽에 가는 면적당 하는 힘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기체의 압력입니다. 낮은 압력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분산력 등 기체 분자 상호 간의 인력 때문이고, 운동 속도가 낮기 때문에 분자들의 부피는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오르게 되면 분자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에 따라 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체의 실제 압력은 더 증가하게 되고, 이때 용기 부피의 기체 자체의 부피, 그러니까 배제 부피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T분의 PV가 1일 때 이 기체들이 이상기체처럼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시문에서처럼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기체의 부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지점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상쇄될 뿐이라는 것이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이 반데르발스식의 B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배제 부피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배제 부피란 한 원자 주위에 다른 원자의 중심이 침범할 수 없는 부피가 되고, 크기 같은 두 개의 원자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두 원자의 반지름의 합이라고 가정하면 그 원자 하나의 배제 부피는 실제 부피의 8배가 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일몰에 대한 배제 부피가 바로 B인데, 일반적으로 부피 보정상수 B는 기체 입자가 커짐에 따라 증가를 하는데, B를 계산하여 보정상수 B를 계산하여 관찰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대해서 논술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한 분자가 가질 수 있는 배제 부피는 이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는 배제 부피에서 반지름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실제 부피가 8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자 일몰이 가질 수 있는 부피는 이 배제 부피의 아보가드로 수를 급해지고, 그리고 두 개의 분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정상수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지름에 대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는 B가 기체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관찰과 일치하게 됩니다.
재심은 단은 용해 현상은 용매나 용지를 이루는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 잘 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 잘 먹는데 대표적인 극성 분자는 물, 알코올이 있고 무극성에는 벤젠, 사이클로헥센 등이 있습니다. 용액 내에 용질 분자의 에너지는 분자들 사이의 수소결합, 쌍극자 상호작용, 분산력, 반대로 발수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고, 이 수소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것은 이 수소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논제 1은 이 하이드록시 피리딘이 토토모와 반응의 평형상수가 25도씨에서 수용액에서 910이고 사이클로헥센에서 17입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용액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 투 하이드록시 피리딘 토토모아 반응의 생성물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어 있고 쌍극자 모멘트가 반응물인 이거의 쌍극자 모멘트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비극성 용매인 사이클로헥센보다 극성 용매인 물에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 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성 용매인 물에서 토토모아 반응의 평형상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논제 2는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페놀블루와 이 모로사이아닌에 대한 문제인데, 페놀블루에 있어서 이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은 수용액에서 668나노미터고 사이클로헥센에서는 552입니다. 모로사이아닌의 경우에는 422나노미터, 극성의 작은 용액 클로로포름에서는 620나노미터가 되는데, 용액에 따라 이 페놀블루와 모로사이아닌의 최대 흡수 파장이 달라지는 이유를 논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할 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과 에너지 준위 차이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이 페놀블루의 파장이 사이클로헥센보다 수용액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은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들뜬 상태의 페놀블루의 쌍극자 모멘트가 바닥 상태에서보다 더 커서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비극성 용매인 사이클로헥센보다 극성 용매인 물에서 바닥 상태보다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모로사이아닌 염료는 바닥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매우 크지만 이 들뜬 상태의 쌍극자 모멘트는 바닥 상태에 비해서 작습니다. 따라서 극성 용매인 수용액에서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들뜬 상태에 비해 더 안정하게 되고,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더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로사이아닌의 최대 흡수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그리고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생물의 출제 개요는 이 고교 생명과학 1, 2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 사고틀 안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과 해석력, 그리고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전의 기본 원리와 식물세포로의 유전자 도입에 대한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제시문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하였습니다. 이 제시문은 간은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의 일부가 바뀐 것을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DNA 염기 서열이 변하는 이 표현량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식물에서 유전자 R에 대하여 유전자 이상이 생긴 대립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하는 소문자 R이라고 하는데, E형 접합인 개체끼리 자가수분시키면 분리의 법칙에 의해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기고 이들이 무작위로 접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성연질, 열성형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우성 열성에 따라서 꽃가루랑 난세포랑 네 가지의 조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R과 이 정상적인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R,
만나게 되면은 두 개의 대문자 R이 되는 것이고 이거랑 해서 대문자 R과 소문자 R 그리고 이거랑 해서 이 소문자 R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표현형을 보면은 이 R이 우성형질일 경우에 3대 1이 되는 것이고 유전형으로는 1대 2대 1이 되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어떤 식물에서 유전자 A에 대하여 유전자 이상이 생긴 대립 유전자를 A라고 할 때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시켜 얻은 잡종 2대의 개체 유전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잡종 2대 유전자형의 B가 가에서 나타난 잡종 2대 유전자형의 B와 달리 1대 1대 0이 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아그로박테리아라는 세균은 세균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혹을 만드는 그런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세균은 TI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플라스미드 안에 존재하는 tDNA를 식물체에 이식하게 돼서 이 식물이 비성장적으로 혹을 생기게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그로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를 식물체 유염색체에 삽입하여 식물을 형질 전환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그로박테리아의 TI 플라스미드의 tDNA에 유용한 유전자를 삽입하면 이 유전자가 식물체의 염색체로 삽입되게 되고 그 결과 식물이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논제 1은 이 제시문 나에서 이 잡종 2대 유전자형의 B가 그와 같이 나타난 까닭을 보기 위해 E형 접합인 개체 이 꽃가루를 정상적인 야생형 개체의 난세포와 인공수정시켰더니 자손의 유전자형의 B가 이 1대 0대 0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경우 E형 접합인 개체의 난세포와 정상적인 야생형 개체의 꽃가루를 인공수정시켰더니 이 경우에는 B가 1대 1대 0으로 나타났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서 잡종 2대 유전자형의 B가 이렇게 나타난 까닭을 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A의 유전자 이상이 생긴 잡종 1대 2형 접합인 개체끼리 자가수분을 통해서 얻어진 이 잡종 2대 개체의 유전자형의 B가 이 1대 1대 0이었죠. 이 경우에 유전자 이상을 갖는 동역 접합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이 추가 실험을 통해서 2형 접합인 개체의 꽃가루를 정상적인 야생형 개체의 난세포와 인공수정을 시켜내 얻어진 잡종 개체의 유전자형의 B는 1대 0대 0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개체가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이유는 이 꽃가루가 수정력이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형 접합인 개체의 단세포를 정상적인 야생형 개체의 꽃가루와 인공수정을 시킨 후에 얻어진 식물체 유전자형의 B가 1대 1대 0이었기 때문에 난세포는 수정 능력이 정상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자 A의 유전자 이상을 가진 꽃가루는 정상적인 수정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제 2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유전체의 정상 유전자를 주입해서 정상 단백질이 생산되게 하면 식물의 유전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유전자 이상을 가진 동형 접합인 개체의 유전자 결함을 치료하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아그로박테리아가 제시문에서 나왔듯이 이 TI 플라스미드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플라스미드에 정상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든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운반체로 활용하게 되면은 유전자 이상을 갖는 동형 접합 개체의 유전자 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염기소유를 가진 야생류 유전자 R을 분리해서 이 야생류 유전자 R을 TI 플라스미드의 tDNA 부분에 도입하게 되고 이 제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에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식물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이 유전자형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시문 라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란 DNA 특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제어 DNA를 정복하는 기술입니다.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는 두 개 짧게 만들어진 프라이머 그리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DNA 중합효소 4종류의 데옥시리보누클레오타이드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처음에 DNA를 2개의 가닥으로 만들고 프라이머를 각 가닥에 결합시킨 다음에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DNA를 합성하는 게 되는데
이 사이클을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원하는 지인을 DNA를 증폭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중합효소 연쇄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44개의 상염색체랑 이 성염색체 XY로 구성되어 있죠. 남자는 이 상염색체 44개랑 XY, 여자의 염색체는 44개당 그리고 XX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염색체의 경우 이 여자의 경우는 정자는 X랑 Y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X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아의 에나멜층에는 아멜로제닌이라는 단백질이 분포하는데, 이 아멜로제닌 유전자는 X와 Y 염색체 모두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X 염색체에 있는 대류 유전자는 염기가 6개가 짧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Y 염색체보다 좀 작게 되겠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성관별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반은 DNA적 염기 영동법은 DNA를 크게 따라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기 영동 완충 영역에서 DNA는 인상기 때문에 음전자를 띠므로 DNA는 양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가로스라는 일종의 체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DNA를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 자동 염기설 분석기에서는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물질로 표시된 소량의 디옥시니클레오타이드를 정상적인 디옥시리보누클레오타이드와 섞어서 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DNA가 더 이상 합성이 되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형광색 물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DNA들, 조그맣게 잘라진 절편들을 전기용동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형광의 색을 레이저 스캐너로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 DNA 염기를 서열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 염기 서열 분석입니다. 이 논제, 성별을 알 수 없는 사체 1의 3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사체에서 수출한 DNA에서 이 아밀로제닌 유전자를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증폭시켜 전기 영동을 한 다음에 그 길이를 비교했더니 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사체 1, 2, 3에 대한 성감별에 대해서 논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1번 사체에서는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아밀로제닌 유전자로부터 증폭된 DNA와 이 좀 작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그 DNA 밴드가 2개 다 존재하게 되므로 1번의 경우에는 XY임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남성에 해당됩니다. 2번 사체에서는 밴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DNA 두 번의 성형색체 XX로 알 수가 있고 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세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밴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남성, 여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제 4는 어떤 유전자의 B의 염기 서열 중 한 개의 염기가 바뀌어 일어나는 단일 염기 변이를 확인하는 실험 방법에 대한 논술입니다. 이 유전자 B에 대하여 정상적인 개체와 유전자 이상을 가진 개체로부터 DNA를 각각 분리를 한 다음에 이를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서 그 증폭을 시키게 되고, 이 증폭된 그것들을 정상적인 개체와 유전자 이상을 가진 개체로부터 얻어진 그 증폭된 그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게 되는, 서열을 분석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 그 염기의 변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과학에 대한 그 논술 해설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답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의학계의 그 수학에는 응용수학과 김병학 교수님께서 수학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다.